이번 영상은 해마 야간 다이빙에 이어서 남해 다이브 리조트의 다이빙 포인트인 핫섬 다이빙과 주간 해마 다이빙에 대한 것입니다. 남해의 근해 섬 다이빙 방식과 해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쿠버넷 채널. 남해 다이브 리조트가 인수해 리모델링 중인 항도 몽돌 리조트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고 기상했습니다. 이천종 대표는 일행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미조항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해장으로 최고라는 고국집인데 아침은 항상 이곳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참기름, 김가루, 개소금이 든 대접에 볶국에서 건져낸 콩나물과 쑥갓을 넣어 밥을 비벼 먹는데 지금도 생각나게 하는 맛입니다. 볶국의 시원한 국물에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렇게 속풀이를 한 후에 항도 마을로 돌아와 다이빙을 준비했습니다. 전날 밤 해마를 촬영했던 선착장에서 다이빙 보트가 출항합니다. 이천종 대표가 배를 운전하여 핫섬을 한 바퀴 돌며 다이빙 포인트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핫섬은 항도 마을 어촌계 지섬으로 남해 다이브 리조트가 스쿠버 다이빙 등 해양 레저 활동 구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핫섬과 그 옆의 너부렁리에 다이버들이 상륙하여 섬 다이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갯바위에는 어촌계에서 붙인 1번에서 6번까지의 번호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다이빙 포인트 번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송림과 풀밭이 있는 핫섬은 생각보다 넓어서 많은 다이버들이 찾아와도 여유롭게 섬 다이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륙할 곳들이 많았습니다. 만조 때는 섬을 갈라놓은 채널이 생기기도 합니다. 드론으로 보니 섬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우리는 1번 포인트 근처의 인공어초에서 입수했습니다. 수심 10m 내외의 바닥에 방구형 어초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야는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남해의 내만은 파도만 없으면 부유물이 가라앉아 웬만큼 시야는 나옵니다. 어초에는 멍게, 돌멍게, 미더덕, 굴 등의 부착생물들이 붙어 있었고 주변으로 용치 놀래기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어초 속에는 볼락들이 보였으며 어초 아래의 돌에는 자리돔이 알을 낳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용치 놀래기들은 다이버들에게 익숙한지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가시망둑 한 마리가 말뚝 위에 앉아있네요. 가까이 접근해도 도망가지 않아 접사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다이빙한 이민경 강사가 양태를 발견하여 안내해 주었습니다. 바닥에 자리 잡고 앉아 누나를 굴리고 있는 양태도 접사 촬영을 했습니다. 야금야금 가까이 가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정면으로 방향을 바꾸니 훌쩍 떠나버립니다. 까만 바탕에 노란 줄과 테두리가 있는 청줄돔 유어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온이 내려가면 버티지 못하겠지만 여름 가을철에는 이런 난류성 어류들도 종종 보인다고 합니다. 쏨뱅이 한 마리가 앉아있다가 도망가네요. 어초 근처에 북바리가 보입니다. 가까이 접근하니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입니다. 이런 곳에서 북바리를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봄철에는 핫섬이 감성돔 산란장으로 유명하여 낚시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봄철에 다이빙을 오면 감성돔도 같이 구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북바리가 암수 한 쌍이라면 산란 행동도 관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른 구석에는 볼락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영철 강사가 다이브 로이드로 어초안을 촬영하고 있네요. 어초안에 볼락들이 가득했습니다.
라이트 없이 고프로만 넣어서 촬영한 것입니다. 위에서 보니 뚝바리도 보이는군요. 범돔 한 마리가 외롭게 돌아다닙니다. 군락들은 틈만 있으면 모여있네요. 바위의 크랙 사이로 아직 어리지만 소라들이 가득했습니다. 얕은 수심으로는 해줄 군락들도 있었습니다. 파슴은 오픈워터 다이버들의 해양 실습이나 펀 다이빙을 하기에 좋은 듯합니다. 또한 화려하지는 않지만 수중 촬영 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피사체들은 다양했습니다. 파슴 다이빙 후에는 전날 촬영했던 해마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선착장이 끝나고 방파제가 시작되는 부분에 해마들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바로 입수하여 해마 포인트까지 가는 중에 흰줄 망둥 무리를 만났습니다. 깃털 같은 촉수를 활짝 펼치고 있는 꽃게지렁이도 있군요. 빈 굴껍질을 둥지로 삼고 있는 앞동갈 배도라치도 있습니다. 드디어 모자반 군락에 도착해서 모자반과 알송이 모자반 군락을 살펴봅니다. 알송이 모자반 사이에 배부른 수컷들이 보입니다. 모자반에도 해마가 있군요. 까만색 해마도 보입니다. 모자반에는 해마가 2마리가 있네요. 보이나요? 또 다른 모자반에 노란 바탕에 흰띠가 있는 해마를 찾았습니다. 사진을 가장 잘 받을 것 같은 예쁜 녀석입니다. 임영경 강사가 다이브로이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 강사가 촬영한 결과물들입니다. 제각각 다른 해마들은 클로즈업으로 잘 촬영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다이브로이드가 오히려 DSLR 카메라보다 나은 듯합니다. 모자반 줄기에 2마리의 해마가 붙어있네요. 한상으로 짝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까만색 해마도 촬영했군요. 털북숭이 꼬마 해마도 촬영했습니다. 정말로 작아서 초점을 맞추기가 꽤 어려운 녀석이었는데 잘 촬영했습니다. 긴뿔 갯갑 꼬마새우도 클로즈업으로 잘 촬영했네요. 포토제닉 해마를 촬영한 장면이군요. 정말로 해마가 귀엽고 예쁘게 촬영되었습니다. 다이브로이드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다면 굳이 DSLR 카메라가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D800으로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다이브로이드로 촬영한 영상들과 차이가 있나요? 선회도에서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을 제외하면 다이브로이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SNS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다이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성비가 훨씬 뛰어날 듯합니다. 아무튼 선착장 아래서 7마리 정도의 해마들을 만나 고프로, D800, 다이브로이드 등 다양한 카메라로 해마들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해마들이 생김새나 무늬가 다 달랐지만 종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보시고 동정이 가능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부 그냥 해마로 보입니다. 간조로 물이 빠져서 해마가 있는 수심은 3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다이빙을 97분이나 했습니다.
다이빙을 마무리하니 이천종 대표는 늦은 점심으로 붕장어 구이를 보냈습니다. 단골이라 특별히 큰 녀석을 내놓았는데 한 마리를 얹으니 큰 불판이 가득 찼습니다. 싱싱한 녀석을 바로잡아 구워서 그런지 살이 살살 녹았습니다. 편집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입니다. 다음에 미조를 간다면 이 집은 꼭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해 다이브 리조트는 항도 모흥돌 리조트를 리모델링하여 다이버들에게 숙식 일체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직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항도 마을의 예쁜 분위기를 구경하면서 탔음과 해마 다이빙을 즐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이천종 대표가 그간 발굴한 남해의 숨은 맛집들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남해 다이브 리조트를 찾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홍도 다이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홍도 다이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